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정치입니다. 박영실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희님 오셔서 많은 댓글들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119 특수구조대님, 유달 산장님, 네, 동굴세미님, 엔젤님, 제임스 쓰리님, 네, 누나, 네. 아유,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나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은 근데 동접이 많지가 않아서 힘이 많이 안 나네요. 네. 에디터님, 동접을 늘리는 방법 혹시 유튜브의 신 에디터님 알려주시죠. 표정이. 제가요? 저 표정을 썸네일로 넣으면 됩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동접자를 올리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지금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할까요?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에너지가 지금 밖이 아직? 너무 덥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축축 처지면 안 됩니다. 쳐지면 안 됩니다. 오! 댓글 나 혼자. 댓글 창도 더위를 가끔 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시원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예, 방송해야 됩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오늘 네. 너무 얌전하십니다. 네. 저도 앞으로 저런 것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뉴스 토마토도 붙이고 좀 저런 거를 또 토마토 여기 붙어 있죠. 예, 토마토. 맞아요. 좀 뭐 하나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인 마시는 고양이님, 네, 정두니 진가님, 장두니 진가님, 꼬꼬마 까까님, 고구마 까까님, 네. 닉네임을 이렇게 있는 별이 그대로 아빠님. 불러주셔야지. 닉네임을 조금만 쉽게 지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예, 맞습니다. 유튜브의 신박영신님, 네, 알겠습니다. 대충 읽어드리고 네, 네, 이제 들어가죠. 김건희, 와, 그 목걸이 가짜인 거는 이제 특검이 알아냈어요. 반 클리프 앤 아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모조품이라는 이 목걸이. 거죠? 네, 네. 가품이 모조품이라는 건 알아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나토 회의 때 정말 그 목걸이가 맞느냐, 요거를 이제 본다는 거죠. 특검은 그때 진품을 차고 그거를 이제 증거품을 위조한 거다, 바꿔치기 한 거다. 바꿔치기를 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수사력에 집중을 한다면 이제 진품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가 차고 왔다라고 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만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미 특검 쪽에서는 예상을 일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도 다 그렇게 나왔고, 이게 모조품일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라는 건, 어떤 사람이 모조품을 오빠의 장모 쪽에다가 사돈에다가 선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국가 정상의 아내라는 사람이 국제회의에, 뭐 군사 안보 회의긴 합니다만은 국제 무대에 가는데 모조품을 찾다라는 얘기는 저는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자체도 정말 개망신입니다. 네. 나라 망신이죠. 근데 이거를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지금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쨌든 모조품 드립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명을 여러 차례 바꿨는데, 처음에는 해당 목걸이 등 주요 장신구 3점은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구매한 적이 있다라는 게 202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첫 번째 답변이었는데, 그 이후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목걸이와 주요 장신구는 모두 500만 원 미만의 모조품으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그 진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500만 원 이상이 돼 버리면은 어쨌든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고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게다가 이게 원래 본품 자체가 6,200만 원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2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김건희가 그냥 자기가 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건진이나 이런 건진 게이트를 따져 본다면 누군가한테 받아서 뇌물성으로 뭐 어떤 대가를 줬을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이 가능하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두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다라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넘겼다라는 식으로, 또 넘겨준 걸 또 빌려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베베 꼬아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진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여기를 지금 볼 것 같고요. 자, 이 뉴스 보고 두 번째로 떠오른 거는, 압수수색 하러 갔을 때 260mm의 샤넬 신발 여러 켤레가 등장했었잖아요. 12켤레입니다.
이것도 이제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모조품을 오빠네 장모 집에 갖다 둘 정도의 준비성이라면 자신의 집을 수사기관이 뒤질 거라는 준비는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샤넬 신발의 사이즈를 맞춰본다, 신데렐라 수사가 어쩐다 이런 보도가 많았잖아요. 이거를 또한 대비하는 차원에서 김건희의 신발 사이즈가 250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260을 수두룩 빽빽하게 이제 갖다 놨을 것이다. 에이. 이거는 이제 추정을 해보고 또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샤넬 매장에서 250 사이즈 샤넬 구두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이즈가 몇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어디다 쓸 줄 알고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김건희 그 발 또 네티즌들 발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아, 발 사이즈를? 사찰을 갔을 때 네. 맨발 발 사진. 그러니까 맨발로 찍은 사진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네. 발볼이 넓어요. 발이 커요. 발이 컴플렉스였던 걸로 보여지고 저도 발볼이 넓기 때문에 발볼이 넓은 사람들의 특징은 브랜드별로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수 있는 사이즈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렇게 가짜로 260을 갖다 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260 신겨보면은 실제로 맞을 겁니다. 맞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목걸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김건희는 대체 진짜인 게 뭐죠? 그러니까 얼굴도 가짜고, 그러니까 경력도 가짜고, 논문도 가짜고, 삶도 가짜고, 결국 심지어 목걸이까지 가짜인. 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가짜인 사람인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이거 친오빠한테 만약에 이게 롤렉스 시계였다고 치면은 오빠한테 줬다, 모조품을 사서 줬다, 100번 양보해서 그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오빠한테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것도 가품으로? 그리고 이거 심지어 이 정도 급의 6,200만 원짜리 가품이면 이거는 주문 제작해야 되거든요. 아. 가품도 이거 S급이면 거의 한 몇백만 원, 500만 원 넘는다고 해요. 500만 원도 신고하셨어야죠. 그러니까. 500만 원 가품했다.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아마도 저는 이 정도 시나리오를 써놨으면은 이 업체는 아마 폐업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업체를 아마 추적할 겁니다. 만약 진짜인지 아닌지. 업체는 왜냐면 이런 업체들이 막 그 가품을 쫙 늘어놓고 자 집어가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제품은 주문해가지고 주문 제작이다. 6천만 원짜리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분명 있을 것이고, 가품을 만들었다면 아 나 업체 했던 것이 있다 하면서 아마 그 가품 주문 제작한 거 들이댈 텐데 그 업체는 망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수사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니까 아마 김건희가 거기까지 다 작업을 해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아까 에디터님 말에 동의하는 게 분명 김건희는 절대 진품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 숨겨놨을 겁니다. 버릴서 양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든 이 진품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샅샅이 뒤져서 지금 사실 그 친오빠의 장모집도 예측하기 참 어려운 집 그 장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찾아냈으니까 절대 버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내면은 확벌 이게 가짜 시나리오를 써놨다는 걸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뇌물 혐의가 적시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 6,200여만 원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도 그렇고 김건희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다 해서 대가성이나 이제 직무 연관성까지도 특검이 차후에 이제 밝혀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를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보고, 오늘 추가적인 단독 보도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화백의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무슨 진품 감정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해당 그림이 김건희 측에 제공된 뇌물일 가능성을 또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도 이 그 오빠의 장모 자택에서 이게 또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게 참 특검은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장모의 집까지 가가지고 다양한 물증들을 일단 확보를 해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소유를 좀 추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오빠 쪽에 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장모 쪽의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의 것인지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가품 목걸이 말고 별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약 1억여 원의 현금 다발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집에다가 1억여 원의 현금 다발 가진 이거 이 정권에서는 뭐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건희 오빠의 장모 집에도 1억여 원의 현금 다발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곳곳에 저수지를 세부화해 놓은 것 같아요. 다 나눠가지고 김건희나 윤석열 쪽에 이런 자산이나 뇌물들을 갖다 박아놓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만 있었겠느냐. 인척들을 지금 다 뒤져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에디터님. 김건희의 발이 나왔는데 발볼이 넓잖아요. 아니 발볼이 생각보다 넓지 않은 칼발인데 칼발? 저기 칼발이에요. 네. 저기 칼발이에요. 뭉툭하게 튀어나왔잖아요. 저게 무슨 안쪽. 260이야. 안쪽이 툭 튀어나왔잖아. 저렇게 하면은 저는
저도 저런 발이 약간 저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좁은 신발을 못 신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신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저 발가락의 모양은 네. 높은 굽을 많이 신으면요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요. 그것 때문에 휜 거고. 또 네. 분석력. 전 발볼은 넓지 않습니다. 칼발이네요, 칼발. 네. 그러면은 그치만 260은 다 위장하기 위해 사놨을 가능성이 그럼 그럼요. 높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사이즈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샤넬 매장에서 250 사이즈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뭐 신데렐라 수사가 필요하다. 절대 아닙니다. 발이 네. 작은 편. 근데 지금 키가 생각보다 크고 네. 그리고 그 김건희의 뭐 친인척들이 얘기했다는 증언의 바에 의하면 본인이 키 크고 덩치 크고 약간 그 발 크고 한 게 컴플렉스였다고 해요. 막 코끼리 발 막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 다이어트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거식증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몸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지 외반증이라고 증상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이런 분들이에요. 네. 아 자, 그리고 네. 참고로 이 뇌물 혐의라는 건 그 이제 실제 우리가 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500만 원 언더의 모조품이라는 어쨌든 변명을 했으니까 김건희 측에서 근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모조품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대가를 지불했다 어떤 형태로든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뇌물죄 입증이 됩니다. 혐의가 그래서 된다는 뇌물 혐의까지 적용을 했군요. 네. 근데 특검이 이제 어제 김건희 오빠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이 목걸이 출처나 구매 경로나 뭐 이런 거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뉴스를 제가 못 봤거든요. 혹시 소식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무 답변도 안 했고 특검에서 지금 밝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 답변 특검에 조사할 때 말한 내용들은 김건희랑 다 지금 이미 시나리오를 써놓은 걸 거예요. 이렇게 샀다고 하자, 이렇게 받았다고 하자. 그런 다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근데 그 업체는 아마도 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따라가다가 끊기는 거죠. 딱 끊기게 해서 그러면은 최종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난 모조품 샀다고 모조품 맞다니까 하면서 뭔가 실제 이 모조품 결국 가장 핵심은 모조품을 언제 샀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 22년 수박대 찼을 때 이후에 모조품을 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망해버렸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가짜 서류 만들고 가짜 뭐 의뢰서 만들고 하면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글쎄요 뭐 아직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카드로 샀거나 아니면 계좌로 뭔가 돈을 보냈거나 당시에 뭔가가 있을 것도 같은데 추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장모의 집에 현금 1억여 원의 돈다발이 있는 정도를 보면 6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이런 출처 불분명하게 뭐랄까 산 곳을 만들려면 현금을 썼을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카드나 계좌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통일교 쪽에서는 본인들이 그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수증은 보관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쪽이 이 반클리프 아펠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부터 받아왔는지는 사실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여서 아까 말씀하신 구매를 실제 했을 때 카드를 쓰거나 계좌를 실제 남기는 방법은 쓰지 않았을 거로 보이고 김진우의 경우에는 지금 7시간 조사를 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왜 당신 장모의 집에 이런 모조품 목걸이가 있었느냐에 대한 추궁도 했고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봤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최윤순과 아까 김건희 엄마와 김건희 오빠와 김선교 이 세 사람은 이 공흥개발지구 비리 사건과 관련돼서 국고손실죄 혐의도 또한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조사를 기초적인 조사를 아마 했을 거라고 일단 미뤄 짐작할 수 있고요. 시간 자체가 짧습니다. 7시간 조사했다라고 하면 한 4시간 반 조사하고 2시간 반은 조사 검토했었을 거예요. 그냥 1차적인 조사라고 보고 뭐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얼개 정도만 다루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추가 소환을 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쫓고 있는 혐의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공천 개입 의혹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또 역할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서 좀 이렇게 유의미한 발언을 받아냈어요. 당선인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했었지만 어제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뭐 발언들을 했네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정원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선인의 뜻이다. 김영선을 좀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확인 전화도 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화 받았지? 이거 잘 좀 봐달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또 윤상현의 경우에는
자신은 그런 연락을 장제원에게 받았을 뿐 공관위에는 지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 뜻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관위 부위원장에게는 전달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관위원장이 부위원장한테 전달했다는 거는 그렇게 청탁 들어온 거를 하라고 지시한 거나라고 그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진술을 한 건데? 공관위가 보통 이런 압력이 들어오면은 자 공관위 회의를 딱 엽니다. 그런 다음에 자 대통령께서 여기 누구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공개적으로. 안 하죠. 한 병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자 이 사람을 밀어라. 누구의 지시라고 얘기하지 마라. 누구를 강력하게 밀어라.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 한규 부위원장이니까 갖고 있는 사무총장이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석에서 따로 당연하죠. 사석이겠죠. 공관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 대통령 지시니까 너가 회의에서 이 사람 밀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누가 공식적인 자료도 누가 아니 의총에서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공천주라고 했다고? 예. 당연히 사석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원래 이런 압력에 의한 공천, 압박에 의한 공천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의원이 그냥 술술 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네.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윤상현 의원이 장제원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 딴에는 수사에 혼선을 좀 주기 위해서 이미 고인이 되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장제원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 근데 물론 저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이 어쨌든 실토한 것은 그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것을 사실로 규정한 윤석열의 그 워딩은 이미 녹취 파일을 전 국민이 다 들었고 그리고 그 맥락에 따라서 본인도 확인 전화를 윤석열에게 받았다라는 거니까 예. 그것은 어쨌든 김영선을 꽂아라라는 윤석열의 지시 및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 청탁이 있었다라는 건 윤상현도 어쨌든 인정하는 바이죠. 다만 두 번째로는 여기서 언급한 건 한기호예요. 한기호라는 이 사람이 사성장군 출신이고 사무총장 겸 공관위 부위원장을 했는데 이때 이 사무총장 앉힌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름을 언급을 윤상현이 안 했지만 한기호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공관위 쪽에 공관위원회에서 다 알게 그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라 나는 한기호에게 전달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한기호하고 이준석하고 알아서 했겠죠. 라고 나는 적당히만 협조할게요. 나는 전화만 받았어요. 공관위 전체에 전달한 적 없습니다. 한기호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한기호는 사무총장인데 이준석이 임명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뭐 그거는 제가 대답할 게 아니죠. 한기호 불러서 조사해 보세요. 이준석한테 물어보시죠. 전 그거라고 봅니다. 오, 이런 숨은 뜻이 있었군요. 이준석 대표 쪽은 지금 자신들이 피의자로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명태균이 그 함성득 교수한테 보낸 문자에 대표가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김영선 관련 얘기를 했다라는 문자가 나왔어요. 그랬죠. 대표는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상 뭐 대통령이랑 사이가 이준석이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랑 윤석열이 꽂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준석은 정보를 좀 알아보고 거의 경선이라던데요라는 얘기를 전달한 정도의 역할이었는가? 라고만 생각했던 건데 지금 나오는 증거들이나 정황들을 들여다보면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뭔가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 그냥 단순히 피의자라고 안 합니다. 검찰은 분명히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림을 짜놨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그냥 알아봐주고 상황을 파악해준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전화도 하고 압박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호 사무총장을 통해서 뭔가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피의자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지금. 보면 이제 그 진실의 칼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죠. 그 아까 우리 성추윤 부의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은 명태균과의 카톡에서 여론조사 파일을 받고 제가 어제 언급했던 이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건 함성득 원장을 통해서 윤상현에게 토스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쿠션을 매겨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그 여론조사 파일을 열어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뭐 그거는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카톡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열어봤다고 생각하겠죠. 그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조사를 갖고 오면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이준석 대표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온 여론조사는 당연히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함성득을 통해서 그냥 윤상현한테 바로 주면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공관위에 넘겨주면 되는데 직접 넘긴 게 아니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사우나 친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윤상현을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네. 말인즉슨 본인도 이게 부적절한 개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의심 본인의 어떤 불안감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함성득을 통해서 윤상현에게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준석 대표가 윤상현에게 바로 넘겨줬을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 지금 수사에서 함성득을 토스하지 않고 윤상현이 조사 받았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여론조사 이준석이 줬는데요?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맥락이겠죠. 이 공청 개입 의혹 흐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몇몇 주요 이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 간의 그 전달을 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 어떤 뭐 소통 통로를 통해서 당시의 공관위원장, 뭐 부위원장 또 윤석열이 어디로 전달하고 이런 것들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마 특검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